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담은 족보 첫째 시간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그 나라, 모든 가정에 수백 년 전해져 내려온 혈통, 가계도를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제가 무지해서 뭐 또 다른 나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족보가 없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족보가 다 있습니다. 이런 집이,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예전에는 뭐 족보 있나 없나 이게 양반이가 쌍놈이가 뭐 그거 였다고 제가 뭐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혈통을 중요시하고 뭐 다른 그 외국도 혈통을 중요시하는 거는 뭐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누집 아들이고 누집 자손이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나 또 뭐 다른 외국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근본이 거기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중요시하지 않나. 사람 살이 뭐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 족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족보에 딱 보면 이름 석자만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계도를 그릴 수 있는 혈통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양자로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관직에 나가셨던 분들은 뭐 관직도 표현되어 있고 또 예전 족보에 보면 요즘은 여자들 이름도 기록이 됩니다만은 저희 집에 있는 족보는 보니까 예전에는 여자들 이름은 기록이 없고 고모부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집에 출가했다, 어떤 집안으로 출가했다 뭐 그렇게 이제 적어놨고 연도도 뭐 병진년, 뭐 몇 년 몇 월 이렇게 생졸 그리고 계시는 그 산소 뭐 어디 저희 같으면 뭐 무슨 면 대포야, 뭐 선영하, 뭐 이래가지고 좌향이 어떻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족보를 만들었을 때는 그 연도를 서기로 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연호나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족보들을 서기로 환산을 다 해서 바꾸고 당연히 이제 제 누나들 이름도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런 족보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시대 변화에 바뀌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마련이고 그래 해야만 이 족보를 볼 독자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족보는 자손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세상 뜻인 선조께서 보시라고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조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하려고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대 변화에 맞게 자손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내용이 없습니다. 소위 이름 석자만 턱턱 들어가 있지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분이 뭘 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 가게의 전통이 교훈이 삶의 어떤 경험이 누대에 걸쳐서 면면이 이어질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족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 문집, 조상 문집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족보에 그걸 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족보는 물론 유지되겠죠. 족보가 뭐 대종보 같은 경우에는 두껍지 않습니까? 거기다 파보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첩이라고 아버지가 성묘 다닐 때 이제 작게 가지고 다녔습니다. 사실 이 가첩도 이름 석자만 해도 꽤 얇은 책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첩까지 있다면 그 밑에 이제 이야기를 담은 족보 이걸 만들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조상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게 바로 뼈대를 세우는 명문가의 기초가 아닐까
제 나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릴 때 제사 모실 때가 되면 저희는 이제 맛집이어서 4대를 제사를 모셨습니다. 제사 지낼 때마다 그 어른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거기에서 뭐 이렇게 이 동네를 이주해 오신 할아버지고, 또 이 할아버지는 살림 이룬 할아버지인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또 어떤 할머니고 성씨거지인데 뭐 이런 그 조상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야기가 있는 족보 이 시간을 통해서 시조 간략하게, 그 다음 이제 중시조 간략하게, 그 다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시조들의, 선조들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들을 좀 적으시죠. 그래서 뭐 우리가 족보에 탐관오리였다 뭐 이걸 적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평가가 엇갈린다 이거 적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 위에 선대 이야기들은 쭉 적으시고, 제 생각에 제 같으면은 4대를 모셨고 또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로 보면 5대조 정도부터 간략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적고, 저는 맛집이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린 시절 같이 이제 살았습니다. 제가 보았던 할아버지 이야기, 제가 보았던 또 경험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그 다음 당대. 저도 지금은 저지만 제 아들로 보면 아버지요, 이 녀석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저는 할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현재 제가 작성하고 있으니 제 당대,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이 녀석들이 자기 당대의 이야기는 쓰겠지만 저는 선조로서 너희가 이렇게 자랐단다. 그리고 혹시 손자 손녀가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선조인 할아버지 입장에서 봤던 자손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적는 겁니다. 어떻게 적을 것이냐? 앞으로 저와 더불어서 하나하나 어떻게 적는지, 또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가계도도 그려야 하고, 또 사진도 만들어야 하고, 가계 연역표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저와 더불어서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차근차근 짧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